박중훈 씨는 누구나 다 아는 국민 배우죠. 하지만 영화 감독으로도 데뷔한 이력이 있다는 건 그다지 잘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2013년 영화 톱스타의 연출을 맡으면서 영화 감독으로도 이름을 알린 바 있습니다. 영화 내용이 톱스타의 자리에 있다가 좌절을 겪고 다시 재기에 성공하는 박중훈 씨 본인의 인생사와도 비슷해서 세간의 화제가 됐었습니다. 재밌는 건 톱스타가 발표된 것과 비슷한 시기에 영화배우 하정우 씨가 연출한 영화 롤러코스터도 개봉했다는 것인데요. 두 정상급 톱스타가 앞다투어 영화감독으로 데뷔한 이유 때문에 두 영화는 자연스레 비교 대상이 되었습니다. 영화 홍보를 위해 부산국제영화제를 찾은 박중훈 씨에게 기자가 그런 비슷한 질문을 던졌다고 합니다. 공교롭게도 톱스타와 롤러코스터는 부산국제영화제에 둘 다 초청받은 상황이었습니다. 두 영화를 비교하는 질문이 안 나올 수 없는 터에 데뷔한 지 30년에 가까운 노련한 베테랑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하정우는 재능이 있는 친구인데 영화 롤러코스터에서 그 재능이 과연 없어졌을까요? 저와 하정우가 감독을 한다고 해서 화제가 됐는데 똑같은 처지에 있는 분이 있으니 더 좋습니다. 영화라는 건 제로섬 게임이 아닙니다. 관객들은 영화가 둘 다 좋으면 둘 다 보고 둘 다 나쁘면 둘 다 보지 않으니까요. 멋진 후배 하정우에게 격려의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박중훈 씨의 말처럼 영화는 제로섬 게임이 아니라는 말에 동감하시나요? 우리 관객들은 좋은 영화가 많으면 많이 보고 별로다 싶으면 보지 않겠죠. 영화 대신 연극이나 뮤지컬을 볼 수도 있고 책을 볼 수도 있습니다. 여가 시간을 보내는 방법은 정말 다양하죠. 정할 게 없으면 집에서 뒹굴면서 텔레비전을 보거나 잠을 자면 그만이니까요. 블록버스터급 영화가 한 편 개봉했다고 해서 다른 영화 흥행에까지 지장을 줄 거라고 생각한다면 그건 지나치게 산법이 단순한 게 아닐까요?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 히트한 영화가 꼭 다른 영화 흥행을 가로막는 건 아닌 것 같아요. 히트한 영화 덕에 다른 영화의 흥행까지 잘 되는 경우도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애초 영화에 관심이 없던 사람들을 극장으로 끌어들이는 효과를 기대할 수도 있겠죠. 이렇게 되면 영화 시장 전체 파이가 커지게 되는 이른바 쌍끌이 흥행이 되는 것입니다. 2004년 실미도가 한국 영화 사상 최초로 1000만 관객을 달성한 그 해에 태극기 휘날리며가 개봉해서 바로 그 기록을 경신한 것이 좋은 예입니다. 두 영화의 흥행 대박은 평소 극장에 잘 가지 않던 40, 50대 중년 남성층을 공략한 결과라는 분석이 많습니다. 경쟁의 선순환 현상은 비단 영화 시장에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동종 업종 상인들이 한데 모여 배우고 경쟁하면서 전체 매출을 증가시키는 것은 현실 경제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모습입니다. 서울의 동대문 근처에 엄청나게 밀집해 있는 의류상가들을 생각해보면 주변에 다른 옷가게가 많아서 상인들이 서로 손해를 본다고 생각한다면 그렇게 끼리끼리 붙어 있을 리가 없죠. 만약 손해본다고 생각한다면 패션몰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조용한 동네의 한적한 구석에 옷가게를 차리게 되겠죠. 지역마다 도시마다 하나씩 있는 먹자 골목이 한데 모여 있는 것도 그런 이유에서입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도 원하는 물건 한 가지만 살 계획으로 간다고 해도 비슷한 가게와 물건들이 잔뜩 모여 있으면 의도치 않게 두세 개를 사는 등의 소비를 늘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극장이 멀티플렉스 체제로 전환되면서 관객들은 여러 영화를 한자리에서 골라보게 되었고 그만큼 영화의 소비도 늘어났습니다. 경제는 이렇듯 제로섬 게임이 아니며 경쟁은 언제나 전체 파이를 증가시킵니다. 자기 것을 지키기 위해 담을 쌓아서 다른 경쟁자가 들어오지 못하게 막는 것은 부질없는 일입니다. 자신이 만든 것이 다른 사람에게 얼마나 더 도움이 되고 또 얼마나 더 만족을 줄 수 있는지를 고민하는 것이 자신과 사회를 위한 열린 태도입니다. 시장경제 중심 자유기업원